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뭔가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전입니다. 2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인데요. 경제 회복을 위한 특급 윤활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름휴가철 이전, 늦어도 추석 대목 이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이 경제를 위한 특급 윤활유로 재난지원금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부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 14조 3천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2번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돈줄을 쥔 기재부는 전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도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기재부, 야당의 기싸움도 2차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이번에도 그건 거잖아요. 특히 예. 이번에는 손실보상법,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분들, 이제 영업 금지령이 내려서 닫아야 했던 분들부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일단 그 시기가 여름 휴가 전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추석 전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여름 휴가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7월 달 다음 예. 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추석 전이라고 하면 추석이 9월 20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8, 9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 안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가장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실보상금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손실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하는 민주당 진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진짜 의도가 뭐냐?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선거용 국면 전환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를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지금 말한 거네요. 예, 여당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난해 총선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재미를 봤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면서 이제 지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서도 약간 이제 스탠스가 좀 애매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거 또 무조건 반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 중에 또 환영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예. 무조건 반대는 못할 거고. 예. 근데 또 이제 이거를 지급하면은 그 공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정부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급 시기 규모를 놓고 상당히 이제 진통, 이제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느낌으로 또 뭐 경기 진작을 위해서 풀어야 한다. 전 국민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명분과 아니 손실을 많이 입은 사람부터 줘야지. 그리고 결국 다 우리 세금 아니야? 이제 이런 논리가 부딪히는 거죠. 네네. 뭐 코로나 상황에서 돈 풀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참 많으니까 절박한 것부터 잘 푸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뉴스 가죠. 조국의 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조국의 시간. 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제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출간이 됐는데 사려고 해도 책이 없습니다. 완판 싹 다 팔렸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 책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비주류는 이 책이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뭔가 입장 발표를 하긴 하는데 네네, 뭐가 그렇습니다. 될지는 아직 모르는 네. 거예요? 송 대표가 요즘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해왔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이걸 마무리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과를 할지 뭐 유감 표명을 할지 수위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의 시간도 다가오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들이 알려진 겁니다. 그렇죠. 몸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에 당장 입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어딘가에 대고 한 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라는 전언, 네네. 전해지는 말들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국민의힘 장지원 의원과의 통화가 언론에 전해진 거고요. 장제원 의원이 전한 말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유상범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제3지대나 신당 창당 쪽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예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근데 또 윤석열 측
윤희숙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얘기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네.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차차 늘려가는 중인데요. 그건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정진석, 윤희숙, 권성동 의원과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름이 처음에 권성동 의원 만났다 이렇게 나오더니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도 만났다. 장제원 의원 통화했다.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은 최근에 부쩍 정치인들을 많이 만난 건 사실 같아요. 일단 이게 만난 시점이 이미 지난달에 다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입단속이 좀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이게 시그널이 있었던 거죠. 이제 공개를 해도 된다라는 거가 그게 이제 강릉에서의 행보, 권성동 의원하고의 행보, 공개 예. 행보 본인이 이제 드러냈잖아요. 사진으로 만난 감자 거를. 옹심이 집에서 또 사진 찍기도 예.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얘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후일담처럼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장제원 의원한테는 몸을 던져야 될 것 같다. 많이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윤희숙 의원한테도 같이 정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의원이 같이 정치하려면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윤 전 총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지난달 22일에 통화를 했는데 네. 제3당 얘기 나오는데 어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나 제3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네요. 예, 어찌됐든 국민의힘하고 말했듯이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지는 건 사실이고 네. 뭐가 됐든 지금 조만간 이제 등판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예. 윤석열의 시간 뭐 다가오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 조국의 시간으로 가보죠. 예. 조국의 시간이란 책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 의견들이 분분하고 며칠 사이 그랬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뭔가 말은 하긴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오늘이 취임 한 달 이제 기념을 하면서 기자간담회처럼 원래 이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취임 예. 한 달 맞아. 취임 원래 맞아서. 잡혀 있었던 거죠. 예, 예. 기자회견을 이제 열어서 여기에서 뭐를 할 것이냐라는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사과를 해야 되겠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결론이 났대요. 사과로. 이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막상 오늘 어느 정도 수위를 네, 어떻게 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오늘 사과한다라고 이제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견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강성 친문들은 반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민주당 패배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한결같이 시작은 조국 사태였다. 이렇게 다 지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국 뭐 민주당 계속 지지하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떠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시작은 조국 사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다. 거기서 마음을 돌려서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제 지난 총선에 이긴 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민주당의 논란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는 미래 방역 방해한 미래통합당이 더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조국보다 한마디로. 누가 더 싫으냐를 물었을 예. 때는 그때는 더 싫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한 민주당이 더 싫었는데 그 시작은 어쨌든 조국 사태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2030 만나도 다 조국 사태를 얘기를 하니까 당 지도부가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대선을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건 건데 조국 장관 전 장관은 이제 계속 뭐 페이스북에다 글 올리면서 본인의 이거를 왜 했는지를 옹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당내 분란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뭐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 수위가 저 제일 궁금하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포장지만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색깔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뭐 친구인 정진석 의원, 같이 정치하자 공을 들였던 윤희숙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해찬 등등 이렇게 만남 그 자체가 좀 정치가 되고 있고 누구를 만날지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송영길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냥 질문이 나와서 마지못해 답하는 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를 표현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수위는 유감 정도가 될 것이냐. 사과가 될 것. 사과랑 유감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과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 뭐 가슴이 아프다 쪽이 될 것이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네. 독도 올림픽입니다. 독도 올림픽? 네, 외교부가 어제 주한 일본 총괄 공서를 조치했습니다. 독도 표기 문제를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건데요. 문제의 발단은 도쿄올림픽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네.
성화봉송 루트를 지도에다 표시하면서 지도의 작은 점으로 독도를 표시했던 겁니다. 자기네 땅인 것처럼. 네, 그걸 빼라는 건데요. 네. 문체부도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말 그대로 점입 가경인데 먼저 우길기 유니폼입니다. 일본 골프 대표팀이 새 유니폼을 공개했는데 네.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빨간 사선이 표시되어 있고요. 네. 또 우길기 응원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은 이게 우길기입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네. 우길기로 보이는 거고 네네. 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우길기 그렇습니다. 응원을 공식화한 네네네. 거죠. 네네. 우길기가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고 그냥 전통 문양이다. 그래서 경기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궤변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권 잠룡들도 일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이거 시정 안 하면 도쿄올림픽 보이콧하자.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이고 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IOC 위원장에게 중재해달라 서한을 보낸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개 브리핑에서 상대국 외교관 초치 계획을 밝히는 건 이건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요. 예, 뭐 이게 공개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알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혼내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정부가 좀 강경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강경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독도 문제가 이거는 뭐 그렇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주당의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저께 IOC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또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고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감을 표명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어제 MBN에서 한 당대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자위대 창설 행사 뭐 이런 데 네, 참여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격한다고 물어봤는데 나경원 의원도 아주 단호하게 이거에 예. 대해서는 일본을 규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라는 이거를 거죠. 규탄 안 하면 그러니까요. 안 할 정치인이 있을까요? 이거 뭐 누가 봐도 명백히 일본이 잘못한 거고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면서 지워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도 사실은 한반도기를 그렸을 때 그때 독도를 우리가 빼줬습니다. 일본 측이 항의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사실은 우리는 거기 네. 안 빼도 되는 거였는데도 안 빼도 되는 거였죠, 거였는데도 예. IOC가 좀 그렇게 하쇼 싸우지 말고 이러니까 우린 빼준 거 아니에요. 빼준 거죠. 그러니까. 잡음 없게 하려고. 예. 근데 하물며 일본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그렇죠.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옛말에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밉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본도 일본인데 말리지도 않고 방관만 한 IOC는 아예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홈페이지에 또 독도를 넣었을 때도 일본이 항의를 하니까 IOC가 우리나라에다 빼라 그랬는데 그때 그것도 예. 어처구니 없었어요, 사실. 그때 우리 근거가- 땅을 우리가 그리는데 왜 네네. 빼라 말합니까? 그때 근거가 올림픽 헌장 50조였는데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가? 답답합니다. 빼라고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빼라 그러고 네. 정작 빼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선 가만히 있는 IOC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항의서한 보내고 싶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